외국인 주민 통역 상담 지원센터의 도선 센터장님, 오늘 네. 바쁘신데 저희 경기 다문화 뉴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좀 아무도 모르신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통역 지원센터 예.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사업 현황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그 대상자의 구성이라든가 이제 인력 구성원을 보면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국가가 거의 15개 국가가 되는데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9명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계열에서 이제 3개 국가를 더 하고 있고 또 이제 파키스탄에서 네팔, 방글라데시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직원 9명이 15개 국가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원들이 굉장히 역량이 이렇게 강한 그런 직원들인데요. 다문화 여성들이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을 하는데 이제 상담 시간이 좀 이제 조정을 합니다. 아침 9시에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제 하는 거는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월요일은 지금 휴무를 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이제 쉬는 날 그래서 토요, 일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이렇게 하는 대체 휴무를 월요일 날 대체 휴무를 써서 5일 근무를 하지만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다문화 여성, 이주 여성들이 자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대상자가 주 노동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임금 체불이 많고 퇴직금 그런 문제 아니면 이제 또 그 내부에서 사업장 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부당한 대우라든가 또 동료들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뭐 또 비자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 위주가 우리가 주 사업의 상담 지원이기 때문에 주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도 편안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그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사업장에 그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데 또 나아가서는 그 사업장에서도 좀 그 피해 의식 없이 물론 자기들이 좀 부당을 했지만 몰라서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본 물론 교육은 받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정말 어떤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노동자들에게도 한국에 와서는 이런 정도는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서로가 좀 더 심리 정서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이게 복지에서 보면 정서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약하고 앞으로는 상담원들의 역량 강화. 그래서 지금은 상담원들이 이제 자기의 노하우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이력을 통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당신이 어떻게 했을 때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테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가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갖다가 시켜야 된다라는데 좀 주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업무에서 좀 뛰어넘어서 좀 복지적인 차원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시고 하시는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사업장과 그 노동자의 관계니까 한쪽 축이 물론 이게 약하니까 그쪽을 주축으로 우리가 하지만 그 상대인 사업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힘드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 법률 속에서 법적인 범주 속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좀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이가 더 좋게 유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취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장을 만드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 상담 지원 센터의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전화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가 전화 상담이고 한 30%가 이제 내방 상담인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있는데 2012년 6월부터 금년 4월 달 통계를 보면은 전화 상담이 32,000건 정도가 되고
내방 상담이 11,000건 수가 되는데 이걸 배분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돼요. 이 한 분이 한 분만 상담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이 지속될 경우에 그러니까 연 상담이 되는 거예요. 연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케이스가 아니라 그 상담이 그분이 몇 분이나 와서 했는가 그런 걸 이제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상담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주 실행된 것 이제 임금 체불 문제가 이제 제일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실적인데 그는 실적이 보편적으로 월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때는 이 케이스가 그 노동자가 자국에 돌아간 상태예요. 돌아간 상태인데 지금 그 퇴직금이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는 그 동료들과 연계를 하고 해가지고 받아서 보내준 케이스. 그래서 그 상담 실적이 보통 한 달에 한 5천 건 된다는 것과 그 해결해주는 급여 액수를 보면은 보통 1억 3천, 1억 5천, 1억 2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일 때 그걸 받아내는 과정이 아주 원만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주장이죠. 안 좋으니까 내나 이거보다는 이런 상황에 하셔야 되지 않겠냐. 당신도 사업을 하니까 더 좋게 하려면 다음에도 또 와야 되는데 이런 많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편은 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실적 냈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 예.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그 외국인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국인 동포인데 그 형제가 노동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 동생이 사망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동생이 호적으로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장례를 치르려면 그 원가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가족이 부인인데 사실은 별거 상태를 하고 그 별거도 그 부인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이 장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으로서는 그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센터에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국장과 팀장이 아주 역량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 방면을 이렇게 열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당사자인 부인이에요. 부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부인이 직접 와서 장례를 치르든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그 있는 형한테 위임을 해서 치를 수 있게 하든지 두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 경우죠. 근데 이분이 그 이혼은 서류적인 이혼은 안 됐지만 그 본인은 이혼했다고 생각을 그냥 아예 가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혼. 그러니까 아예 완전 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그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혼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우리 그 담당 상담사가 아주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도 한번 맺은 인연인데 이 시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하고 상관이 있었으니까 이 정리도 당신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많은 설득을 해서 결국은 위임장이 올 수 있도록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담이 혹시 있습니까?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핸드폰이에요.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소통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그 핸드폰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를 이제 좀 노린달까에 포커스를 해서 좀 잘못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TV하고 이렇게 하고 세팅해서 해주면 뭐 얼마가 절감된다든가 어떤 요금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했는데 가입도 자기가 뭘 가입했는지 어떤 사양을 가입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요금이 나가는 케이스가 많고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요금이 많냐고 그래서 이제 질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예. 사인을 그게 바른 안내를 안 해주고 하는 거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억울하지만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담당 지점이나 뭐 그런 가게에 가서 이건 아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들이대면서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하면 그런 케이스에 좀 풀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의뢰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이런 거 해결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가 있으면 돈을 내주지 않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예, 그런 생활 보충 상담에 대한 것들이 좀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외국에 나가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죠. 안 통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예. 경우가 많더라고요. 똑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죠. 예. 예, 언어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도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게 사실 그런 거죠.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왜 우리는 안 챙기고 누가 우리 같은 국민 위해서 외국인만을 위해서 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는 반감 생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 감정이 안 좋으면 서로 안 좋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내 마음의 느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들켜서 재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끈질기게 막 이렇게 하니까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왜 우리나라를 안 감싸고 남의 나라 사람을 감싸냐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못됐지만 그 마음도 이해도 해주면서 또 왜 잘못됐는가를 이 사람들 입장을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잘 해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내국인으로부터 역차별에 대한 얘기를 또 가끔 들으시나 봐요. 지금 다문화 사업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우리나라의 저소득 청민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을 하니까 왜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료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왜 북한에 주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차별된 관점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윈윈 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만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중간 기간이 있어서 조정이 잘 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그 노동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직원분들이 다문화 이주 여성이잖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제가 볼 땐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급여가 좀 많지 않아요. 아주 저급여인데도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보람은 크죠. 보람이 크지만 생활은 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상이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좀 이렇게 그 생활에 좀 안정권을 갈 수 있는 급여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조정해가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그냥 단순한 이렇게 상담 이렇게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아니라 전문 상담가로 거듭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제2의 자국민이 그 상담원이 있을 때 후배가 만약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또 자기가 선배로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상담에 대한 자세라든가 그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 그런 두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결국 보니 두 개가 그게 돼야만 그런 게 또 매치가 될 수도 있죠. 네. 센터장님으로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겠네요. 그 중요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다문화 우리 이주민 여성들도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지금 단순히 먹고 살기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면서 나의 어떤 비전을 가지면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커가는 힘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전문가가 되자 상담 전문가 일반 뭐 심리 상담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노동자들 품을 수 있는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후배 양성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것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뜻 뭐
답변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센터 운영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맡은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1년 4개월째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변경이 되고 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한국민으로만 이루어진 직원들도 어느 기관장이 바뀌고 운영 기체가 바뀌면 이제 마음의 불안이라든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내 안은 어떻게 뭐 자세를 쳐야 되나, 굉장히 그런 좀 불안 내지는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혼잡하면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주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는가, 아니면 우리 기관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기대와 불안을 같이 보고 이제 운영자를 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운영 체제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들어오고 확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라는 틀 속으로 좀 들어오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게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운영에서 하는 이제 우리 담당자들도 요구하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만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상담 그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왔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상담한 자료와, 왜냐하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어지고 또 이번에 종결됐지만 다른 문제로 왔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누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시에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구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프로그램 일반화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뭐 회계 프로그램처럼 일반화된 거면 우리가 쉽게 구축을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좀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프로그램 그 구축이 돼야만 그 상담 이게 속도감이 더 빠르고 또 오는 내방자들이 탁 자기 이름을 쳐주면 바로 떴을 때 빨리빨리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전화 상담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아마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센터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보다는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보람은 저는 우리 그 직원들이 그래도 좀 더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야가 많지는 않지만 비용이 좀 더 이렇게 급여가 좀 있어도, 특화체계가 있어도 안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데 왜 안 가냐 이렇게 했을 때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센터라는 게 비전이 있고 또 우리라는 게 뭔가 엉김이 틀, 조직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바라만 봤던 직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어떤 느낌.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뭐 교육이나 노력하고자 하는데 같이 더 열심히 할 테고, 그렇게 역량 강화가 잘 되면 또 서비스 질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대상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더 큰 보람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네. 방금도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외국인 주민 통역 상담 지원 센터의 비전은 뭔가요? 제가 말씀했었던 그 정서적인 비전은 사업장과 노동자와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과 화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그 경기 다문화 뉴스 독자에게 또 그 외국인 주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첫째는 그 이런 어려운 곳에 오고 또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중에서도 가끔씩은 제가 느낄 때 저희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고자 하고 또 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하면 더 이제 좋으니까 여러분들끼리도 많은 합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자국민들과 같이 좀 연대해서 잘하고자 하는 이렇게 피드백을 좀 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뭔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답변이라든가 의견 개진 이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시간 약속,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빨리 적응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또 그런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센터장님 오늘 바쁘신데 저희 네.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 기간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